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들이 대부분 단 3경기 승점 9점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 팀들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번리와 울버햄튼은 경기가 열려도 개인을 위한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부 리그에서 뛰고 싶지 않다면 팀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나머지 18개 팀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연히 유리한 상황에 놓인 팀들이 있지만 자칫 미끄러지면 다른 팀들이 바로 낚아채 갈 수 있습니다. 메뉴는 본래도 챔피언스 리그가 거의 확정이었지만 이번 36라운드 썬더랜드전을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3위 확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네. 나머지 팀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걸 도전하려는 팀,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는 팀들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하면서 모든 경기가 총력전입니다. 먼저 치러진 경기들에서는 리버풀과 첼시의 유럽 대항전 대결, 풀럼 본머스 경기도 유럽 대항전 목표가 있고 브라이튼 울버햄튼전도 브라이튼의 유럽 대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대 브렌트포드 경기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맨시티의 리그 우승,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유럽 대항전이 걸린 경기였죠. 먼저 치러진 경기는 리버풀 대 첼시였습니다. 모든 대회들 다 탈락하고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만이 목표가 된 4위 리버풀 대 리그 6연패 중이면서도 FA컵은 결승에 올라있는 첼시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가 리버풀 홈에서 열리고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클럽 월드컵도 우승한 변함없는 선수층인 첼시가 절대로 꿀리지 않는 첼시다 보니까 40% 정도의 승률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리버풀이 전반 6분 만에 흐라벤베르가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선제골이 폭발하면서 첼시의 7연패가 가까운 듯 보였습니다. 리버풀이 밀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 34분에 첼시의 엄청난 행운이 따릅니다. 30m 중거리 골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행운이냐면 분명 세트피스였습니다. 엔수가 키커였는데 폼을 봐도 강력한 슈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묘하게 선수들 사이를 뚫었고 골대까지 빠르게 굴러갔는데 리버풀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켜만 봤더니 그게 골이 된 겁니다. 이 골의 기대 득점값이 0.04였습니다. 100번 차면 4번이나 들어갈까 말까 한 골인 거죠. 리버풀이 첼시를 이겼다면 챔스 확정 라운드가 되는 건데 100% 안심할 순 없게 됐습니다. 우선 리버풀은 이제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는 듯 살라가 없는 팀이라는 걸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다 반다이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빅클럽이라는 리버풀이 이제 리그만 집중하면 되는데도 양쪽에 주전 윙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첼시는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보니까 FA컵 결승으로 맨시티에게도 맞짱 뜨려고 할 것 같습니다. 첼시를 불쌍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유럽 대항전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FA컵 우승하면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되고 혹시라도 나머지 경기들 다 이기면 컨퍼런스 리그 또 나가서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첼시가 토트넘의 상당히 걸림돌인데 결국 FA컵이 정말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맨시티에게는 FA컵이 타이틀 말고는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미 카라바오컵은 우승도 했고 FA컵 우승과 리그 우승 중 택하라면 10만 % 리그 우승일 거기 때문에 36라운드 누군가의 단 한 경기의 결과로 FA컵 태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FA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승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시즌이 되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첼시가 FA컵 우승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니죠. 우승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제발 연장전을 치르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37라운드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지금 단 한 번도 첼시를 이긴 것을 본 적 없었던 저로서는 첼시는 아스날보다 더 넘사벽입니다.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리버풀 대 첼시의 빅매치는 후반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1대1로 마무리되었고 리버풀은 우선 4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팅엄을 초토화시켜버린 아스톤 빌라가 번리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5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느낌입니다. 풀럼을 상대로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비상이 터졌는데 몇 분 후에 풀럼도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후반전을 10대 10으로 싸우게 되었고, 본머스가 분명 밀렸지만 오히려 역습으로 넣은 골 하나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 6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스날이 웨스트햄과의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 무승부가 돼버리면 맨시티 대 본머스의 37라운드 경기가 진짜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맨시티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인데 본머스가 분명히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도 유럽 대항전까지 걸려 있어서 승부욕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맨시티가 이 본머스를 넘어야만 역대급 역전 우승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맨시티는 지난 35라운드에서 극적인 동점을 만들면서 우승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 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제 아스날의 숨통을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현존 최강 윙어라고 해도 될 만한 도쿠가 이번에도 원더골을 넣으면서 앞서갔고, 이후에 혼란의 추가골로 사실상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에 또 골까지 터뜨리면서 득실차도 단 1점 차로 쫓아갔기 때문에 아스날이 어떤 경기든 비기는 결과만 나오고 맨시티가 남은 두 경기 전승하면 진짜 희비가 엇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단 2점 차. 네, 아스날은 지금 원정 두 경기다 보니까 애매한데, 그동안 아스날이 겪은 일들을 보면 타이틀을 얻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이없는 결과들로 망해버린 시즌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 아르테타 감독 때요. 네, 기대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과르디올라 감독도 확실히 리그 우승을 포기를 안 했는지 도쿠의 골에 진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4경기가 있습니다. 시간대도 기가 막힙니다. 웨스트햄 홈에서 이제 아스날과의 매치, 이 경기를 이제 맨시티와 토트넘, 노팅엄,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브렌트포드를 이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웨스트햄을 대놓고 응원하면서 해맑은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우승을 경쟁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고, 우승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웨스트햄이 패배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이 경기 소식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토트넘 홈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경기로 필요 없고 페널티킥 얻어내든 상대팀 선수들 절개 만들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정상적인 득점을 토트넘에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월드컵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꼴찌 울버햄튼 상대로 쏟아붓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 출전 비상이 터져버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입니다. 목발까지 짚는 걸로 봐서는 한 달 안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리그는 끝이 난 것이고, 만약 2달짜리 햄스트링이면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됩니다. 네. 설마 월드컵 준비하려고 엄살 부린 건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예민해지네요. 네. 한국 축구가 분위기가 역전되려면 좀 일본이 망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하잖아요. 네. 미토마가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월드컵만큼은 좀 푹 쉬면서 다음 시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